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윤홍 작가의 단편소설 임펄스네이터입니다. 임펄스네이터는 미국 광고업계에서 유명인을 닮은 이미테이션을 모델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공주를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리는데 끝까지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소설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묘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취재진들이 남자와 여자를 둘러싸고 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에서 쉴 새 없이 번쩍번쩍 터지고 있다. 취재진들은 남자와 여자가 작성하고 있는 서류를 찍기 위해 가능하면 여자, 남자 앞으로 더 바짝 다가서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복경찰들과 보안원에 의해 저지를 당한다. TV는 계속 남자와 여자를 클로즈업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작성하고 있는 서류를 화면 가득히 확대한다. 직업난을 채우려던 여자가 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웃으며 서류를 살짝 들어 여자에게 보여준다. 직업, 왕자. 여자가 그것을 보고 환히 웃으며 자신의 서류를 작성한다. 직업, 공주. 남자와 여자가 다 작성된 서류를 공항 직원에게 건네주고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돌아선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고 TV는 남자와 여자를 계속 따라 움직인다. 그 사이사이로 남자와 여자가 작성한 서류. 그 중에서도 직업난을 다시 확대해 보여준다. 왕자와 공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며 남자와 여자가 청사 밖으로 나와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차를 타고 사라지는 장면을 바라본다. 장면이 바뀌고 TV 뉴스 앵커가 등장한다. 그녀는 찰칵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와 바로 컴퓨터로 들어간다. 그녀는 입속의 피자를 꿀꺽 삼키고 손에 든 콕을 마신다. 캔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알루미늄을 약간 구긴 다음 책상 저만치에 놓여있는 작은 쓰레기통으로 던진다. 구기지 않았다면 바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캔이 구겨진 행로의 법칙대로 방바닥에 떨어진다. 구글이나 야후 모두 남자와 여자의 사진과 기사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야후에서 공주의 몸매와 얼굴이 집중적으로 편집된 기사를 찾아낸다. 첫 번째 사진은 공주가 웃고 있는 정면 얼굴이다. 그녀는 공주의 얼굴을 화면 가득히 확대한 뒤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고 바라본다. 그녀는 두 눈에 힘을 모은다. 그리고는 성형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의 얼굴을 부위별로 조목조목 세심히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는 성형외과 의사처럼 공주의 얼굴을 피부 속 모공까지 찬찬히 들여다본다. 어쩜 이럴 수가. 그녀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간다. 어느 거리에서 찍은 사진 같다. 23살의 젊음이 싱싱하다. 눈부시다. 브라운 컬러의 플로피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 모자 아래로 흘러내린 금발머리가 살짝 드러난 하얀 쇄골을 조금 가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자인 그녀의 눈에 조금 섹시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전혀 천하지 않아. 아니, 그 반대로 품위가 있어. 품위 있는 섹시함이라니.
이런 모습에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공주의 모습이 전혀 천박스럽지 않은 우아하고 고상한 세련된 귀족의 섹시함이라는 거지. 만일 내가 저런 모습으로 매장을 나간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나 손님들이 나를 천하게 바라볼 것이 틀림없지. 특히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를 것이다. 당장 옷 갈아입고 와. 그녀는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본다. 피부가 거칠게 느껴진다. 나이 차이 때문일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주와 나는 6살 차이야. 공주는 23살, 나는 29살. 6살 차이가 나지만 공주나 나는 20대, 20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내 피부가 늙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 피부도 고운 편에 속해.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피부가 곱다고 감탄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는 것은 공주의 피부가 워낙 곱기 때문이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나는 불과 몇 개의 싸구려 화장품으로 내 얼굴을 관리하고 있지만 공주는 얼굴 부위별로 최상급의 화장품을 쓰겠지. 그리고 공주의 얼굴을 관리하는 시녀들이 있을 것이고 사진에 나온 모습으로 판단하건대 공주의 키는 5피트, 6, 7인치는 될 것이다. 공주 옆에 서 있는 왕자의 키는 어림잡아도 6피트 2인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녀는 공주의 키가 그녀의 키와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주의 몸매도 그녀와 비슷해 보인다. 갈비씨도 아니고 뚱뚱한 것도 아닌 알맞게 살이 붙는 몸매. 공주에 비해 그녀의 몸매가 조금 빈약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점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녀가 체중을 늘리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다. 공주의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끝까지 다 보고 난 후 그녀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와 공주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킨 다음 다시 정면으로 마주 바라본다. 그녀 자신이 생각해도 공주와 그녀는 정말 놀랍도록 닮았다. 닮았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쌍둥이 같다. 왕자가 왕비를 간택한다는 왕실의 발표가 나오자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그 일이 지구가 지구의 정상 궤도를 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양 TV, 신문, 라디오, 컴퓨터를 통해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젊은 왕자의 모습이 지구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뉴스의 초점은 과연 누가 왕비로 간택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었다. 과연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물망에 오른 명문가의 수많은 여자들이 소개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가되었고 뉴스의 시청률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신이 이민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일도 아닌 수백 마일이 떨어진 어느 한 나라의 왕자를 배우자가 선택하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몇 달 동안 지구를 달구었던 왕비의 최종 선택이 결정나던 순간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축포를 쏘아대며 깃발을 흔들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뿔나파를 불어대면서 마치 자신들의 왕비가 선택된 것처럼 서로를 껴안고 환호하는 시간에 그녀는 스윗 허니 치킨 샵 맨 안쪽 구석에서 지금 막 입하된 치킨 상자를 열고 냉동된 치킨 다리와 가슴을 꺼내던 중이었다. 그러니 전철에서 내려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걸어갈 때
플랫폼 벽에 설치된 TV에서 공주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그녀는 손목시계만을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얘, 너 많이 닮았다. 어? 뭐가? 그녀가 오후 근무를 하기 위해 암탉과 수탉이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조금 야한 자세로 껴안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포니테일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 닮았다는 거야? 주근깨로 얼굴을 포장한 포니테일이 포니테일을 살짝 흔들었다. 너 뉴스 안 보니?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TV 한번 봐. 뭔데? 왕비. 왕비? 너랑 쌍둥이 자매 같아. 매니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포니테일이 얼른 말을 끊고 계산대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며 상같이 쌓여있는 치킨 상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풀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하는 동안 포니테일이 한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녀가 일을 끝내고 매장 안 불을 소등하는 순간 벽시계가 땡땡 11시를 알렸다. 그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허둥지둥 버스 정거장으로 달려갔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1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내일은 데이 오프. 그녀는 땀과 치킨 냄새와 닭튀김 기름이 배인 옷을 홀라당 벗어 세탁물 바구니에 던지고는 욕실 문을 열었다. 샤워를 하기에는 옆 호실 비버방을 지나올 때 보니 불이 다 꺼져 있었으므로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대로 잠자리에 들 수는 없었으므로 그녀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어차피 물소리는 들리겠지만 샤워보다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이 덜 신경 쓰일 것이다. 욕조물이 채워지는 동안 그녀는 전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키 5피트 6인치, 몸무게 107파운드, 머리 블랙, 눈 브라운에 가는 쌍꺼풀, 얼굴형 갸름한 달걀형. 그녀가 보아도 그녀는 자신이 예뻤다. 그녀가 맛있게 바삭바삭 잘 튀겨진 닭다리와 가슴을 예쁜 쟁반에 담아들고 다가서면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닭보다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 와우, 아름다워요. 미인이세요. 땡큐. 여기 잠깐 앉으세요. 매장 규칙상 종업원은 손님 테이블에 앉을 수 없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남기며 돌아선다. 남자들의 눈이 그녀 뒤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녀는 느낀다. 그녀는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어쩐 연유인지 그녀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 그 나이에 20대가 다 지나가고 있는 29살에 사실 그녀에게 여러 남친이 있었지만 모두 차버렸다. 그녀를 진저리 나는 치킨에서 끌어내줄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치킨에서 달아나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밥줄을 끊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옆 호실에 남자가 이사왔다. USC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서 의대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창백하고 비리비리한 샌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6피트도 넘는 큰 키에 럭비 선수 같은 체격을 지닌 학생이다. 캐나다 출신이니 미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다. 이사 온 다음 날 그가 그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덩치 큰 학생이 수줍어하면서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무슨 일? 저 인사드리려고요. 어제 옆 호실로 이사 왔어요.
아, 매니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의대생이라면서요? 네. 와우! 닥터가 바로 옆에 있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데 아프면 부탁해도 돼? 아직 잘 모르지만 도와드릴게요. 누나. 비버가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다. 뭐 전공이야? 코즈메틱 서저리. 미용 성형? 네. 우와, 돈 많이 벌겠다. 비버가 씩 미소를 지었다. 이리 들어와. 커피 한잔 할래? 네, 누나. 치우질 않아서 지저분하네. 아니에요. 깨끗한데요. 그녀가 비버에게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다. 여자친구는 있겠다. 없어요. 없어? 아니, 왜? 비버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에 놀라 그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거짓말.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개업에서 무지 잘 나가는 학교 선배한테 가버렸어요. 저런, 그럴 수가 있어? 비버가 어깨를 들썩여 보였다. 누나가 친구할까? 오, 정말요? 비버가 두 눈을 크게 뜨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렇게 멋진 남자의 친구가 된다면 나는 행복에 겨워 기절할 거야. 정말이죠, 누나? 그녀가 두 손을 벌리자 비버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비버를 올려다보았다. 누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 가운데서 제일 예뻐. 공주 같아. 공주? 응, 공주. 그녀는 29년의 힘든 삶에서 터득한 직감으로 비버가 그녀를 잡고 떨어지지 않는 치킨을 단숨에 처치할 수 있는 왕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비버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가 비버의 여자친구가 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비버와 진하게 키스를 했고 조금은 위험한 전위를 즐겼다. 다 줄까 생각도 했으나 조금 참기로 했다. 그녀는 유방을 두 손으로 받쳐보다가 배꼽 아래 수북한 털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욕조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물이 욕조 밖으로 흘러넘쳤다. 물속에 있는 동안 그녀는 비버가 궁금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한숨을 폭 내쉬고는 조그맣게 콧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고는 알몸 그대로 냉장고로 다가가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꺼내 들었다. 이따금 그녀는 그녀 자신만을 위한 사치를 즐겼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싼 와인 한 병과 값비싼 와인잔과 값비싼 치즈 한 조각을 늘 마련해 두었다. 가난 속에서의 사치란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마저 없다면 그녀는 벌써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우아한 품이 있는 블란서째 와인잔에 고급 와인을 따라 마실 때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치킨에서 달아나 부자가 되고픈 유명인사가 되고픈 꿈을 간직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벌써 29세. 지금까지 지나온 그녀의 행적을 보면 그녀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은 1억 만분의 1도 없어 보였다. 내일 모레가 되면 다시 스윗허니 치킨샵 문을 밀고 들어서야 하고 죽은 닭고기들 틈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낼 것이 분명했다. 난 전생에 닭이었나? 그녀는 닭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찾았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식당을 전전하며 만지기 시작한 닭은 이제 그녀의 밥이었고 그녀의 목숨이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와인 속의 희망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몹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냥 잠이나 자버릴까 생각했으나 언제나 쉬는 날 바로 전날의 시간이 휴일 당일날 하루 시간보다 더 값지다는 생각 때문에 이대로 잠이 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치즈 한 조각과 함께 와인을 즐기다가 비버를 생각했다. 비버를 생각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와인에 조금 느슨해진 억압된 욕망이 잠들어 있는 비버 대신에 TV 화면 속의 멋진 남자에게 자신의 멋진 나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리모트 컨트롤을 집어들고서는 거실에 있는 TV를 눌렀다. 순간 TV 화면이 밝아지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바로 이번에 왕비로 간택을 받은 여자였다. 그 순간 그녀는 오늘 오후 매장에서 포니테일이 한 마리 떠올랐다. 얘, 너 많이 닮았다. 그녀는 왕자와 나란히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왕비로 간택된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왕비로 선택된 행운의 여자에게서 그녀 자신을 발견했다. 어쩜 이럴 수가. 비버가 푸석한 얼굴을 현관문 안으로 들이밀었다. 누나, 날씨가 너무 좋아. 자연공원에 갈래? 어제 세차 뽑은 거 봤어? 누나, 제일 먼저 태워주고 싶어. 근데 얼굴이 왜 그러니? 한밤도 못 잔 얼굴이네. 찰랑대는 물소리에 그만. 자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귀가 밝아? 그게 아니고. 그녀가 비버 가까이 얼굴을 대며 소근거렸다. 내 생각하면서 뭐 했지? 비버 얼굴이 껍질 벗긴 붉은 닭살 속가슴처럼 붉어졌다. 나 오늘은 시간 없어. 비버가 실망한 모습으로 서 있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함께 갈 데가 있는데. 비버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지금 나갈 거야? 응, 옷 갈아입어야지.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그녀가 알몸에 가운을 걸친 채로 문을 열자 비버가 우와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누나, 왕비 같아. 왕비? 응, 왕비 있잖아. 이번에 왕비로 간택된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 안 그래도 누나 볼 때마다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랑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 있으니까 정말 왕비하고 닮았어. 닮아도 너무 똑같은데? 키랑 체격이랑 모든 게 완전히 한 사람이야, 누나. 그러니? 그럼 전에 나보고 공주 같다고 한 게 바로 그레이스 뷰티였니? 응. 아, 그랬구나. 비버가 그녀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가 소근거렸다. 나 어젯밤 공주 만났어. 공주? 나 공주 되고 싶어. 워너비? 응, 임퍼스네이터. 재미있겠는데? 도와줄까, 누나? 정말? 그녀가 뒷발꿈치를 올려 입을 맞추자 비버가 소근거렸다. 누나, 찰랑대는 물소리가 자꾸 들려. 그녀의 걸치고 있던 가운이 스스로 벗겨졌다.
그날부터 그녀는 비버와 동거에 들어갔다. 비버가 학교에 간 후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조물주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많은 이미지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라니 신은 그보다 더 많은 형상을 갖고 있을 것이 틀림없을 거야.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한 인간은 계속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얼굴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지.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참으로 오랫동안 엄마 아버지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 줄줄이 고향 생각이 떠오르고 갑자기 엄마 아버지와 동생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 엄마, 아버지. 그런데 참 조물주는 어떻게 진짜 그레이스 뷰티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닮은 꼴로 만들 수가 있을까? 조물주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형상이 부족하여 이미 만들어낸 형상 중에서 하나를 빌려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레이스 뷰티와 내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그레이스 뷰티와 한 혈통일지도 몰라. 한 혈통이라? 후후, 내 생각이 너무 비약적인가? 그래도 75억 제각기 다른 얼굴 가운데서 유독 그레이스 뷰티와 나를 비슷하게 만든 것은 조물주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어째서 진짜 그레이스 뷰티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난 거지? 그녀는 조물주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말이야. 무명의 그레이스 뷰티가 공주로 간택받은 덕분에 공주를 닮은 내가 그녀의 임퍼스네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행운이지. 그녀의 행운이 바로 나의 행운이 되는 거야. 그녀와 나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조물주가 그녀와 나를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에게도 정말 커다란 행운이야. 그래, 맞아. 행운. 하느님, 저를 그레이스 왕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이왕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꼭 나를 왕비처럼 만들어 주세요.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도록 바로 내가 그녀인 듯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셨죠? 꼭 새끼손가락 걸고 1000년 약속하셔야 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1000년 약속을 했다. 예, 너 점점 더 그레이스 뷰티랑 닮아간다. 칼 됐니? 어때? 둘이 나란히 서면 쌍둥이인 줄 알겠다. 완벽하니? 포니테일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본다. 여기 귀 밑살이 조금 도톰한 것 같다. 코와 입술 사이에 인중, 그리고 여기. 그녀가 포니테일을 밀어내며 말했다. 그 정도는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어. 웃기네. 너 뭐가 제일 문제인 줄 모르고 있구나. 뭐가 문제야? 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 머릿속으로 벼락과 함께 번갯불이 온몸을 치고 지나갔다. 나이? 내가 아무리 화장으로 포장해도 21살 공주의 피부를 따라갈 수는 없어. 그날 그녀의 마음은 포니테일이 던진 나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손에 들린 닭다리의 껍질이 마치 그녀의 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닭 가슴살을 튀겨야 할 순간에 닭날개를 넣었고 날개 대신에 닭발을 기름 속에 쏟아부었다. 눈치 빠른 포니테일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그레이스가 머리가 아프대요. 매니저가 그녀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들여보내고 캔디 일찍 나오라고 해. 비버는 집에 없다. 학교에 간 모양이다. 거울 속에 그녀가 그녀를 바라본다. 정면으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비버가 한 말이 떠오른다. 누나가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와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닮지 않은 것도 많아. 진짜 임퍼스네이터가 되려면 완벽해야 해. 완벽한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가 되어야 해. 그렇지만 그건 안 돼. 왜? 그러니까 임퍼스네이터지. 나는 완벽한 공주가 되고 싶어. 만들어줘.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서네이터가 되고 싶은 여자들이 많아. 금년 말 11월에 선발대회가 있어. 거기에서 뽑히면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서네이터로 뜨게 돼. 아니, 나 말고 그레이스 뷰티를 닮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비버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많아. 누나 몰라? 왈가닥 루시와 닮은 여자를 뽑는 대회에도 매년 수천 명씩 모여든다잖아. 그건 왈가닥 루시니까 그렇지. 공주도 그렇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공주와 닮은 여자는 나 하나야. 나 하나뿐이라고. 그녀는 포니테일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리킨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동안 벌써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 부분 성형을 받았다. 눈, 코, 이마, 귓볼, 턱 등등. 성형수술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그녀가 아닌 그레이스 뷰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씩 지워지고 그레이스 뷰티가 태어나고 있었다. 이왕 그레이스 뷰티를 닮게 만들려면 아예 쌍둥이처럼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똑같이 만들 것이지. 비슷하게 만들 것은 뭐람? 우리를 비슷하게 빚는 동안 조물주께서 졸았나? 그녀가 와인을 홀짝거리며 중얼거렸다. 버스를 타면 승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고 전철역 플랫폼에 서 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 모두 그녀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렸다. 정말 그레이스 뷰티가 아닐까? 그 말을 들을 때 그녀는 진짜 그레이스 뷰티가 되어 발걸음도 가볍게 전철에 올라탔다. 이제는 나도 내가 아닌 그레이스 뷰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정말 공주가 된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비버가 들어왔다. 누나 오늘 일찍 왔네. 비버가 그녀를 껴안자 그녀가 비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 아직 예뻐? 무슨 말이야, 누나? 근데 시간을 지우는 성형은 없어? 비버가 잠깐 생각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있어. 다음 날 그녀는 가게로 나가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다.
지금 그녀는 잘나가는 비버 학교 선배의 성형외과 수술실에 누워있다. 그녀는 비버의 여친을 당당하게 훔친 이 남자가 궁금했는데 정말 미남이다. 그녀도 뿅 갈만하다. 제임스 딘을 닮았다. 정말 그레이스 뷰티를 닮았군요. 비버한테 들었습니다. 시간을 지우고 싶다고요? 놀라운 시적 표현을 사용하시는군요. 11월 경연대회에서 1등, 단 한 명 선발에 뽑힐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비용이 엄청난데 비버가 그 녀석이 그레이스 씨한테 단단히 반했어요. 비버에게 너무 부담되는 것은 싫어요. 염려 마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나까지 뺏어가지는 않겠지요? 네? 아하하, 모르지요. 이런 미인을 어떻게 놓아둘 수 있을는지요? 지금부터 내 손끝에 그레이스 씨의 운명이 달려있군요. 하하하. 자, 그럼 시작할까요? 편히 잠자는 동안 당신의 시간은 지워지고 그레이스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깊게, 깊게. 비버가 운전하는 동안 내내 귀에 꽂고 통화하던 브루터스를 빼면서 KTLA 건물 바로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누나, 잘해야 돼. 알았지? 떨지 마. 자신 있지? 걱정 마. 예선이야. 참가자 전원 72명. 그렇게 많아? 신청 마감일에 많이 몰렸대. 자신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여자는 다 몰려들었겠지. 방송 타잖아. 내 생각이 맞았어. 뭐가? 오늘 방송은 왕자와 공주의 부탁으로 그 나라 왕실에서 초청한 거래. 공주가 자신의 임퍼스네이터를 모두를 빨리 보고 싶다고 왕자를 졸랐대. 그래? 그런 이야기 왜 진작 안 해줬어? 나도 지금 오면서 들었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전화 받았잖아.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야. 왕실에서 요청하니까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도 이 방송을 볼 게 틀림없어. 떨린다. 누나, 떨지 마. 비버가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주위에 있던 모든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 정말 무대는 화려했다. 저 눈부신 조명, 무대 앞에 일렬로 앉아 바라보고 있는 11명의 심사위원들. 그들은 모두 유명인사들이었다. 그리고 실내를 꽉 채운 수많은 관객들, 여기저기에서 연달아 터지는 번쩍번쩍 터지는 플래시,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스네이터로 참가한 72명 중 그녀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 무대 진행자가 그녀에게 나이를 물었고 그녀가 29살이라고 대답했을 때 모든 심사위원과 모든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1시간 반 진행된 일부 순서에서 72명 중 절반인 36명이 떨어져 나갔고 2부가 진행되면서 29명이 탈락했다. 마지막 남은 7명이 11월 본선에서 겨루게 될 것이다. 예선에서 최종 선발된 7명이 일제히 나와 천천히 무대를 돌면서 한 명씩 차례차례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 관객들은 열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극장이 떠나갈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채널 5 화면을 장식했다. 먼 곳에 먼 나라 왕자와 공주는 채널 5에 비친 그녀를 바라보면서 연달아 원더풀을 외쳐댔다. 와,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왕자는 공주의 임퍼스네이터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짜릿한 시간은 없다고 소리치면서 손뼉을 쳤고, 공주는 자신을 닮은 각양각색의 임퍼스네이터를 보면서 자신을 흉내내고 있는 살아있는 인형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즐겼다. 생방송은 대성공이었다. 비록 예선이었지만 그녀가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스네이터로 등장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생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진짜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로 착각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녀 이야기를 했고, 그녀를 지금까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다른 유명인사의 모든 임퍼스네이터를 뛰어넘은 가장 완벽한 임퍼스네이터라고 떠들어댔다. 임퍼스네이터들 중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유명세를 탔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에이브라함 링컨, 레닌의 임퍼서네이터도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서네이터인 그녀에 비하면 감히 임퍼서네이터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성공은 성공을 달고 오는 법이다. 그녀는 여기저기에서 출연 요청을 받았다. 갑자기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유명 잡지의 커버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가 즐겨 찾는 음식에 모델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헤어스타일, 화장품, 의상, 구두, 액세서리 등등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광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작성하는 모든 서류의 직업란에 당당하게 공주라고 적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공주. 진짜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가 바쁘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십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녀도 공주의 모습과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다. 11월 본선에서의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제 그녀는 예전의 가난뱅이가 아니었다. 스윗허니 치킨샵 맨 구석에서 땅땅 얼은 닭고기를 떼어내던 그녀가 아니었다. 비버는 그녀를 위해 벤츠 500을 구입했다. 그녀와 비버는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용돈을 쪼개고 쪼개어 간신히 구입하던 19달러짜리 와인 대신에 199달러짜리 와인을 한 박스씩 구입했다. 마침내 11월의 본선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누나, 피부가 왜 그래? 왜? 어때서? 피부 관리 잘하라고 했잖아. 왜 그래? 거울 봐. 기미가 끼고 있어. 그럴 리가? 그녀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정말 아주 작은 기미들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붉은 반점이 얼굴 여기저기에 생기고 있었다. 왜 이러지? 몰랐어? 몰랐어. 오늘 아침 거울을 볼 때도 없었는데. 선배한테 가봐야겠어. 당장 일어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비버는 선배를 보자마자 흥분된 얼굴로 씩씩거렸다. 선배, 본선이 내일 모레야.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래서 얼굴이 엉망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선배가 그녀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너는 밖에 좀 있어. 선배가 문을 닫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바라보세요? 선배가 그녀 얼굴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갖다 대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임신했어요? 네? 아닌데요? 체크해 보세요. 누구의 아이일까? 비버, 선배,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본선 무대야. 본선 무대라고. 그녀는 빈방에서 악을 쓰며 울었다.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조물주가 나에게 준 기회잖아. 기회를 이렇게 주었다가 뺏어갈 수는 없어. 안 돼, 안 돼. 비버는 모르지만 선배는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래, 답은 하나다. 중절.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비버, 선배, 나, 그리고 선배가 뺏어간 비버의 여자였던 그녀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비버가 알면 그렇게 조심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녀는 각서를 쓰고 침대 위에 눕는다. 마취제가 온몸으로 퍼지는 동안 병원 입구에서 혼자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는 백인 할머니가 떠오른다. 낙태는 살인이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 실감나지 않는다. 살인이라니. 그녀가 병원 입구로 들어설 때 백인 할머니가 그녀 앞으로 다가올 듯 하더니 그대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백인이 아니어서 그랬을까? 백인처럼 생긴 동양인이어서 그랬을까? 자, 편히 누우세요. 곧 잠이 올 것입니다. 잠 속에서 모든 것이 지워집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닥터가 병실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간다. 임신 중절 닥터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너무도 갑자기 추하게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생각한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 누구의 아일까? 비버? 선배? 안 돼, 안 돼. 복도 바로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TV에서 채널5의 뉴스가 시작된다. 톱뉴스다.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공주의 얼굴에 죽은 기미가 많이 끼었군요. 아주 작은 붉은 반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그레이트 그레이스 뷰티의 임퍼서네이터를 최종 선발하는 본선 무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주와 왕자는 이번 최종 선발된 임퍼서네이터를 궁전으로 초대할 계획입니다. 임퍼서네이터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임퍼서네이터 가운데 공주와 같이 임신을 한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임신 3개월이라면 공주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궁으로 초대하여 해산할 때까지 함께 있을 생각입니다. 물론 18명의 후보들 가운데서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임퍼서네이터와 함께 출산한 후 그녀의 남편도 함께 초대하여 1년간 각국을 함께 여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공주의 분신으로 명예대사직을 맡길 것이며 10억의 상금과 함께 해변가에 대저택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밀려왔다가 흩어지는 파도와 함께 대저택이 비치고 10억이 든 돈가방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난다. 그녀의 눈이 남산 위에 뜬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된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낀다. 그때 임신 중절 의사가 들어선다. 그녀가 컥컥대면서 결사적으로 팔을 들어 휘젓는다. 닥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안간힘이 수면에 굴복한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취 주사를 맞아버린 주인공이 안타깝네요. 큰 대회를 앞두고 조신하지 못한 죗값이었을까요? 장폴 사르트르의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의 종합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소설이 재미만으로도 안 되고 교훈만으로도 안 되고 뭔가 메타포가 있으면서 재미까지 있으려면 고도의 심리극처럼 과정 속에 파노라마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독자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고 두 번의 반전으로 마지막 임팩트까지 완벽했으니까요. 비슷한 말로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책나들에서 일전에 박성선 작가의 일타를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 소설도 참 재미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전 개인적으로 두 작품 모두 좋지만 특히 오늘 읽어드린 임퍼스네이터는 특별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